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배열과 이제 메서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파트에서는 자, 이제 배열 사용 시, 자, 우리 이제 몰라서는 안 되는, 자, 유용한 어떤 이제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 학습이 있는데요. 뭐 선수 학습은 이제 배열의 어떤 이제 기초적인 그런 어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초급 파트에서 자, 우리 이제 공부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배열 자체가 이제 뭔지도 모르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초급 파트를 이제 공부 했다라는 이제 전제 하에서 자, 이 파트에서는 이제 좀 이제 메서드, 그렇죠? 여기 이제 위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렇죠? 자바스크립트를 그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뭐 배열을 뭐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배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이 배열에서 우리 어떤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제 메서드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네, 메서드들에 대한 어떤 사용법을 이제 평소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런 이제 메서드 위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강의 시간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해당 이제 그 목차 부분을 이렇게 이제 캡처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제 전체 강의 그 목차는 이제 16강까지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전체 강의 시간은 이제 5시간 27분 25초 정도가 이제 되어지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뭐 이렇게 그 목차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이제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각각의 이제 이런 각 이제 그 강의별로 이제 유용한 자 이런 어떤 메서드들을 이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없는 것들도 이제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메서드를 이제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메서드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고 이제 몰라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자 이런 어떤 메서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 그리고 내가 이제 연습을 좀 그 해야겠죠. 네,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뭐 강의만 듣는다 해서 자 이런 어떤 메서드가 이제 바로 어 머릿속에 이제 오래 남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쭉 들으면서 자 이해도 하시면서 아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구나. 네, 이런 어떤 사용법 위주로 강의를 들으면서 먼저 내가 이제 그 어떤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네, 이제 타이핑을 직접 이제 코드를 타이핑 치면서 자, 이런 어떤 메서드들을 가지고 이제 배열을 다루는 네, 이런 부분을 좀 연습을 하는 게 좀 이제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간략히 이제 강의 개요는 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첫 번째 강의부터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배열 네, 사용 시에 자, 이제 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편리한 그런 어떤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자, 우리 이제 초급편 파트 이제 공부할 때 이 배열 관련된 부분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한 거는 이제 처음, 그렇죠? 이제 처음 배열을 이제 그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는 그런 어떤 파트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도 어떤 메서드 자, 몇 개를 이렇게 이제 다루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푸시라든지 팝, 그다음에 뭐 시프트, 언시프트 자, 이런 어떤 메서드를 사용해서 어떤 배열 관련된 그런 어떤 작업하는 거를 이제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제 거기서 다룬 메서드 말고도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메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도 뭐 다 이렇게 또 다루기에는 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편리하고 유용한 그런 어떤 메서드들을 위주로 내 어떤 사용법에 대해서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어떤 메서드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네, 그리고 집중적으로 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략히 좀 이제 이론을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바로 이제 실습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객체하고 그죠? 객체가 있고 배열이 있죠. 근데 이게 비슷하면서도 뭐예요? 비슷하면서도 이제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객체와 배열이 같지 않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비슷하면서도 이제 다른데 어 그죠? 이게 답이에요. 객체하고 배열이 누가 이제 같냐고 물으면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게 답이 답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차이점 뭐예요? 객체는 네. 어떤 이제 특성이나 특징이라고도 이제 하죠. 네, 이런 어떤 속성들을 어, 당연히 묶어줄 수 있죠. 자, 묶어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해당 그 객체의 뭐예요? 동작을 그렇죠? 메서드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동작도 정의해서 뭐예요? 묶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함께 그죠? 뭐 사람이 뭐 우리 이제 객체에서 배웠잖아요. 뭐 사람이든 어떤 카든 어떤 뭐 한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네. 뭐 이렇게 이제 묶어서 그죠? 요 안에다가 자 여기 어떤 하나의 자 어떤 펄슨 네, 그런 어떤 객체를 이제 정의해 놓은 거라고 하면은 네. 이 펄슨 객체 안에다가 뭐예요? 네, 요 펄슨 객체 안에다가 뭐 이름이라든지 나이, 뭐 주소, 뭐 학교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 또 어떤 이제 뭐 달린다, 뭐 그다음에 먹는다,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이런 어떤 행동, 동작들의 어떤 메소드도 정의해서 뭐요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특징과 이런 어떤 동작,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진 게 이제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이제 배열은 뭐예요? 배열은 자, 우리 이제 뭐 배열은 자,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적인 그 동적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타입에 상관없이 담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같은 타입의 그런 어떤 객체들을 이제 묶는 게 뭐예요? 일반적이에요. 네, 배열하면은. 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나 또 이제 파이썬 네, 등의 뭐요? 동적 타입 언어. 자, 우리 이제 동적 타입 언어, 뭐 정적 타입 언어,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은 우리 초급편에서 요거 개념 학습한 거 있어요. 그 초급편 가서 요, 요 관련된 네, 동적 타입 언어, 정적 타입 언어, 요거 이제 설명해드린 그 강의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동적 타입 자 언어들은 뭐요? 그죠? 타입에 상관없이, 네, 타입에 상관없이 뭐요? 그죠? 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뭐 문자열도 담을 수 있고 숫자도 담을 수 있고 뭐 객체도 담을 수 있고 그죠? 네, 다양한 그 값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바스크립트 말고 파이썬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 동적 타입 언어들은 음, 네,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파이썬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처럼 타입에 상관없이 다양한 어떤 타입들을 하나의 배열에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자, 이제 타입에 상관없이 어떤 여러 종류의 자, 타입을 이제 바구니에 담는 게 이제 유용한가?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략히 이제 좀 생각을 해 보면요. 자, 일반적으로 뭐요? 네. 뭐 그죠. 좋은 부분, 장단점이 있죠. 네, 뭐든지 뭐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단점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타입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게 정말 단점만 있어. 장점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얘네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JS나 파이썬을 다 만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그죠? 이런 그 언어를 이제 만들 때 이게 그 단점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만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 이게 단점만 있으면 장점이 하나도 없어. 그럼 단점만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뭐 이제 바보도 아니고, 이런 게 이제 단점만 있다면 당연히 이런 거를 그이 개발한 사람들도 뭐요? 만들지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네,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네, 그렇죠. 이제 편리성이죠, 편리성. 우리 이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그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을 최대한 이제 살리기 위해서
네, 여러 종류의 값을 그냥 다 담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어떤 이제 바닷가에 있는데, 자, 바닷가에 있는데, 우리 이제 이런 보통 뭐 작은 이제 조개들도 있고, 요런 이제 큰 키조개 같은 것들도 있고, 네, 조금 더 이제 큰 물고기도 이렇게 이제 있고, 이런 고기들이 이제 뭐 작은 고기도 있고, 더 큰 고기도 있고, 뭐 떠내려와서 이제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데 이런 큰 바구니 하나만 가지고 가서, 네, 여기서 어떤 사람이 큰 바구니 하나 이렇게 이제 들고 가서 그 싹 이거 뭐예요? 다 담아서 이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바구니 하나만. 네, 이렇게 뭐 물고기나 뭐 조개 종류 상관없이. 네, 바구니 하나만 가지고 가면 다 그 쓸어 담아서 이제 가지고 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뭐 이런 경우에도 이게 훨씬 낫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바구니를 뭐 조개 바구니, 그다음에 물고기 바구니 각각 따로 가지고 가서 각각 이제 그 담아서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바구니를 뭐요? 한 세 개는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음? 이런 거 작은 거 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네. 이런 바구니들 세 개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각각 그 종류에 맞는 어,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갔을 때 장점도 있겠죠. 네. 근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이미 이 바구니 자체가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어떤 이제 도매상이 와서 이거 이제 그 조개는 안 가지고 가고 물고기만 가져가는 어떤 도매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그럼 분류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조개가 담긴 바구니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물고기 같이 됐네. 그 어찌되건 이런 조개는 저 도매상은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안에 이 바구니 열어서 뭐 조개가 들어있나 물고기가 들어있나 이런 거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바구니 자체가 이미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딱 바구니만 봐도 뭐예요? 얘는 가져갈 필요 없어. 여기 이제 물고기만 들어있는, 그죠? 이런 조개가 들어있는, 자, 이런 바구니는 가져가지 않고, 이 사람은 뭐야? 물고기만 가져가는 그런 도매상이라고 하면은, 요것만 쏙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안에 볼 필요도 없어. 설령 돌멩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럴 필요 없어. 이미 이 바구니 자체가 뭐야? 물고기만 들어있는 바구니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만약 여기 이제 어떤 그 도매상이 있는데 도매상이 딱 왔어. 근데 큰 바구니 하나가 있는데 물고기하고 조개가 다 섞여 있어. 이렇게. 네, 물고기도 여기 이렇게 있고 이거 이상하게 됐네. 그다음에 여기 조개도 이렇게 있고. 네. 있다라고 하면은 물고기하고 조개가 분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그냥 짬뽕으로 들어 있으니까 뭐예요? 도매상이 와서 이제 열어보고 뭐야? 자기가 고기만 고기만 이렇게 이제 골라내는 거죠. 고기만. 네. 자기가 와서 이제 분류 작업을 또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기만 네, 이렇게 이제 그 골라내서 뭐예요? 네. 이렇게 고기만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기들만 다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 경우에 이 도매상이 굉장히 더 빨리 작업을 처리할 수 있죠. 네. 반면에 이 도매상은 깝깝해요. 이게 안에 있는 거 전부 분류하고 체크해보고 물고기만 분류해서 가지고 가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 편리한 부분이 있죠. 요 사람 그 어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업하는 게 편한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작업을 또 하는 과정에서 본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작업이 또 이제 한 번 더 작업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도 많고 그렇죠? 자기가 또 분류해서 가져가야 되니까 어찌되건 전체적인 작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음, 이게 그 훨씬 그 어떤 작업이나 어떤 소요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미리 이제 처음부터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 굉장히 이 도매상 입장에서는 작업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그게 이해되죠? 그 우리 일상적인 이런 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여러분 한국 가면 맨날 이런 작업을 그, 그 어부들이랑 뭐야 도매상들이 하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일처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 이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보면은 뭐예요?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타입을 바구니에 담는 것이 이제 유용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권장하지는 않죠. 권장하지는 않는데 이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방금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속도가 느리다라는 점이죠. 네,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어부가 와서 바로 그냥 바구니 이제 물고기만 들어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바구니만 들고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좀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바구니 열어서 뭐 분류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물고기인지 아닌지. 예, 조개가 들어있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요. 그 체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 이제 편리성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뭐예요? 이런 어떤 동적 타입 자, 언어들에서는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타입에 상관없이 그렇죠? 담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작업을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저렇게 타입에 상관없이 그냥 이제 하나의 어떤 배열에 담아서 작업을 처리하는 경우도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속도는 좀 이제 느릴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럼 하나의 타입으로 자, 어떤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배열이 있는데 무조건 뭐예요?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죠? 이게 전부 자 1, 2, 3, 4 숫자만 들어 있다라고 하면 자 이제 문자열이나 어떤 다른 타입이 들어 있을 확률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쭉 요 가까이 방을 체크하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뭐 숫자인지 문자열인지 체크하고 그다음 또 방으로 가서 또 숫자인지 문자열인지 체크하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숫자만 들어있는 방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배열 첫 번째 방부터 체크하면서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죠. 네. 근데 JS나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가 자꾸 그 속도 관련돼서 그 속도 느리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죠. 이런 어떤 배열만 놓고 봐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 어떤 값에 대한 어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막 이제 뭐 갑자기 여기 이제 문자열이 이제 들어있다든지 하면은 하나하나 이제 방이 숫자가 있을지 문자열이 있을지 또 다른 어떤 타입의 값이 있을지 이거 몰라.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이제 처리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빅데이터나 어떤 고속의 그런 어떤 연산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어떤 빅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속도가 엄청나게 그 느릴 거 아니야. 빅데이터인데. 뭐 데이터 뭐 이렇게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빅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파이썬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빅데이터의 어떤 고속의 어떤 연산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좀 파이썬 친구를 데리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 파이썬 친구 중에 넘파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넘파이를 데리고 와서 그런 어떤 고속의 연산을 빅데이터 연산을 그 처리할 때는 그런 넘파이를 가지고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서 그 파이썬 친구니까 그 넘파이도 자 이런 식으로 타입에 그 상관없이 이제 그 배열에 이제 담아서 이제 처리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 친구는 뭐예요? 그 하나의 타입만 담을 수 있어요. 그게 숫자면 숫자 타입만 담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왜? 그 처리 속도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네, 일일이 하나하나씩 파이썬처럼 뭐예요? 이게 이제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체크하면서 가면은 그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의 이제 그런 어떤 단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빅데이터 그런 어떤 고속의 어떤 연산 처리를 할 때는 그 넘파이를 사용하는데 넘파이는 뭐예요? 파이썬처럼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타입을 담지 않고 뭐예요? 하나의 타입만 담아가지고 고속으로 그냥 슝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빅데이터 어떤 연산을 처리할 때 파이썬으로 처리할 때 하고 자, 넘파이로 처리했을 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네,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이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파이썬 이런 스크립트 언어들은 느린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처리를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빅데이터 처리를 할 때 어떤 머신러닝이나 어떤 딥러닝 그런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연산 처리를 요하는 그런 분야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넘파이나 이런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음.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요즘 뭐 하드웨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어떤 자바스크립트나 어떤 파이썬 같은 것들이 결코 느리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내부에서 자 이런 그 유용한가라고 이제 묻는다면 장단점이 있다. 단점만 있으면 뭐요? 이런 거 왜 만들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고 다만 이런 장단점을 잘 알고 나중에 어떤 빅데이터 어떤 고속의 어떤 연산 처리를 할 때는 또 이제 그런 거에 좀 그 특화된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나 이제 그런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속도를 이제 중요시하는 자, 연산에서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넘파이 그죠? 자, 넘파이 같은 데서는 이제 파이썬에 자, 이런 어떤 특징 대신에 네. 그러니까 여러 그 타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 대신에 뭐예요? 이제 한 타입만을 한 종류 어떤 타입만을 담아서 이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속도 때문에.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 자 1, 2번, 자 이런 것들은 자, 우리 이제 앞에서 그 초급편 파트에서는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제 알고 있는 게 좀 이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간략히 이런 어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백그라운드 네, 지식으로 이제 알고 있으시면 그 나중에 이제 뭐 파이썬이나 이제 이런 거 이제 공부할 때, 근데 요즘 뭐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딥러닝 해서 굉장히 뭐 그 뭐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아마 많이 이제 갖고 그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텐데 앞으로도 이제 파이썬 자 이런 이제 공부를 할 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어떤 파이썬의 어떤 친구들 네, 그죠. 파이썬은 굉장히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넘파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뭐 판다스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제 그런 거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고속의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입에 상관없이 그 담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속도가 좀 계속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넘파이는 이제 파이썬의 이제 그러한 특징 대신에 뭐야 오직 한 타입만을 담아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넘파이 판다스 자 이런 거 가지고 어떤 빅데이터 분석하고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뭐 많은 도움이 아니죠. 그래도 그때 잠깐 이런 내용 들은 게 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됐고요. 이 정도로 이제 해놓고 바로 이제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실습을 들어가면서 저희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근데 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우선은 여기서 이제 뭐 저것만 좀 한번 보죠, 그냥.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선언하는 것도 이제 뭐 봤었는데, 자, 우리 이제 배열을 자 이제 먼저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언을 해놓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해요? 편리하게 하는데 이렇게 뉴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자 어레이 해갖고 이렇게 이제 배열을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대로 자 출력을 해보시면은 이제 빈 배열이 하나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자 저장하시고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F12번 자 이렇게 이제 빈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이제 만약에 이제 AR 해놓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5 1 2 3 자 이렇게 이제 넣는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에러 나죠. 왜 에러 나요? 컨스트로 돼 있으니까 상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 이제 값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면 에러가 나죠. 저장하시고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에러가 나죠. 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자 요 에러 나는 상황을 자 어떻게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에러가 나지 않게끔 자 1, 2, 3을 이제 추가 그 배열에 빈 배열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자 10초 드릴게요. 시작.
자, 그럼 이제 가장 손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얘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네, 얘를 자 레서로 이제 바꿔주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좀 출력을 밑에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AR 배열에 자 1, 2, 3 자 요소를 추가하고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제일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새로 침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자 1, 2, 3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컨스트로 되어 있으면은 네, 이제 무심코 자 이렇게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런 어떤 선언이 이제 컨스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이런 거 이제 잘 한번 살펴보시고 자 이렇게만 이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컨스트로 있고 자 이제 렛으로 이제 바꾸지 않고 하는 또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메서드를 이제 사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추가하는 메서드 중에 이제 푸시 자 이런 이제 메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푸시 메서드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1 추가해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뭐 계속해서 뭐 1, 2, 3을 이제 추가해 주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제 컨스트로 되어 있지만 자 이렇게 이제 메서드를 이제 사용하면은 해당 이렇게 이제 AR 배열에 자 1, 2, 3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자 요건 이제 아까 되어 있던 건데 지금 다시 보시면 새로 고침했는데 똑같죠?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똑같이 되어져 있는 거죠. 네. 강력 새로 고침 네, 똑같죠? 네. 물론 이제 여기도 다시 뭐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 에러 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뭐 렛으로 이제 바꾸는 것도 이제 가능한데 이렇게 자 1, 2, 3 이제 푸시 자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팝을 하면 맨 끝에 이제 팝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팝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네. 요거 이제 추가를 해놓고 그쵸? 추가를 해놓고 밑에서 AR.팝 네.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결과가 그죠? 맨 끝에 3만 제거가 돼서 이제 1, 2.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쵸? 네. 자, 새로 심해 보시면은 자, 1, 2. 그쵸? 이렇게 이제 두 개만 자, 랭스 2.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뭐 얘는 이제 타입에 자, 이제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요 이제 팝은 지우고 네. 뭐 여기다가 뭐 코리아 자, 이런 어떤 문자열을 자, 입력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장하고 자, 새로 심해 보면은 자, 이렇게 자, 숫자 그리고 이제 문자열 자, 이렇게 이제 타입에 상관없이 하나의 어떤 배열에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 뭐 이렇게 이제 뉴 어레이 자, 이렇게 이제 뭐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빈 배열을 이제 만든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빈 배열도 자, 우리가 푸시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아이템 그죠? 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죠? 컨스트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컨스트로 되어 있을 때 푸시 메서드를 사용해서 요소를 삽입하는 건 가능해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우선 이제 레스로 이제 해놓고 해볼까요? 자, 이제 레스로 이제 해놓고 할 때는 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이제 AR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네, 뭐 AR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제 코리아 자, 이런 어떤 값을 하나 요소로 이제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가능해요. 그쵸? 가능하죠? 저장하시고 자, 새로 좀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코리아라는 하나의 값을 자, 이제 추가하는 건 가능하죠. 랭스 1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요게 이제 컨스트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추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인 경우에 컨스트로 되어 있으면 상수니까. 네. 에러 나죠? 네. 그런데 컨스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뭐예요? 만약에 내 추가하고자 한다면 그죠? 푸시 메서드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점 찍고 푸시 메서드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뭐 더 추가하고자 하면 뭐 USA 해주고 뭐 차이나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네. 이렇게 이제 여기가 뭐라고요? 이제 컨스트로 되어 있더라도
네, 이렇게 이제 푸시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컨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푸시 메서드 사용하면은 어찌됐건 요소 3개를 자, 이렇게 이제 추가할 수 있다. 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이제 코리아, 자, USA, 차이나 자, 이렇게 3개가 추가가 되어졌죠. 네. 그래서 그 이제 푸시 메서드를 사용하면 아, 이렇게 컨스트로 이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 이렇게 이제 추가할 수 있구나. 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배열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형태는 바로 이제 선언을 하면서 뭐야, 값을, 네, 세팅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쵸? 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뭐, 네, 저장하시고, 자, 새로 심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출력이 되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배열 사용 시, 자, 이제 몰라서는 안 되는 이제 유용한 메서드.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떤 이론적인 거, 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실습하는 거 간략히 이제 보여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져요. 네, 그래서 이게 메서드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유용한 메서드가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매번 어떤 작업할 때마다 안쓸 쓸래야 안 쓰일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메서드들이기 때문에 이제 양도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서도 또 제가 좀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그런 어떤 메서드 위주로 정리를 이제 해드리고자 이제 하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